우주 팽창으로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는 것인지, 자연을 대상화한 결과인지 현재 지구는 가까운 과거와 비교해 뜨거워지고 있고, 이상 기후 현상은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는 뉴스를 연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후위기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이를 기후변화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말에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변형을 가한 인간의 행위를 가리고 마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프레임 언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상현상을 변화가 아닌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접하게 된 지구를 위하는 마음은 친환경 행위를 위한 경제적 또는 규제적인 정책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의 심리적 접근으로 환경 파괴라는 도덕적 이탈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친환경 행동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구를 위하는 마음은 앞서 출판되어 호응을 얻었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과 같이 환경 메시지들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저자는 부정적 메시지를 넘어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인 효능감을 통해 현재 친환경 행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효능감은 외부적 시각에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과 다르게 자신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믿음으로 앨버트 반도라가 주창한 사회인지학습이론의 내용입니다. 사회인지학습이론은 현재에는 비윤리적 실험으로 여겨지는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게 되는 동물의 반응과 다르게 인간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경험과 모방, 학습을 통한 인지과정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사회인지학습이론은 교육계에서 앞서 받아들여지며 자아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사 역할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죄책감, 수치심, 효능감을 분류합니다. 먼저 죄책감은 기부를 유도하는 글 또는 광고를 통해 주로 접할 수 있고, 기아에 처한 아이들의 상태를 보여주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밥이 넘어갑니까? 당장 기부하세요. 라는 죄책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죄책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태를 보여주며 당신의 얼마 되지 않는 기부로 아이는 일정 기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저자가 본 광고와 제가 본 광고가 다를 수 있겠지만 당신이 중요치 않게 사용하는 적은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저자가 주장하는 효능감을 바탕으로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에 호소하는 전략이 때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이 작용한 경우라고 말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행동에 대한 감정은 죄책감, 자아에 대한 감정은 수치심으로 분류되고, 죄책감은 앞선 예시처럼 효능감과 관련된 감정인 반면 수치심은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내적 특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표출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죄책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에 초점적 반응을 유도하는 정서로 차량 이용보다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행동 변화를 초래한다면, 수치심의 경우는 정서에 초점이 있는 경우로 넌 어떻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를 2대나 굴리니? 라는 지적에 나 사실 재활용 잘하는 사람이야 와 같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을 부각하며 변명이나 체면 차리기, 회피, 하향 비교로 정서를 조절하며 저기 3대 굴리는 사람더러 잘하라고 해 왜 나보고 그래? 라는 하향 비교를 통해 손상된 자아를 추스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향 비교는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낳은 것이 아니라 조언과 설득에 저항하며 요지부동으로 자아를 수호하려는 전략으로 각종 환경 문제와 관련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하향 비교 대상을 찾아내고 손가락질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향 비교를 일삼다 보면 성공적 결과로 이끌 수 있는 효능감은 손상되고 변화를 도모하기보다 손가락질에 열을 올리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내 습관의 긍정적인 변화로 할 수 있는 한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죄책감만을 자극하다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수치심을 느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게 되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연쇄 반응으로 많은 이들의 환경 친화적인 노력을 좌절시키며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맞물려 과한 부정적 메시지는 내가 하는 친환경 행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는 무망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자각, 나의 행동 습관 변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효능감 상승은 우리를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친환경 행동을 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이룬 게 없습니다라는 부정적 메시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너무 늦었고 무책임했고 게을렀다는 무만감과 수치심에 빠지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작은 성과라 할지라도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능감으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지구를 위한 여정의 시발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결심과 희망이 뇌의 새로운 자세를 일깨우는 것은 결심과 희망이 형성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심과 희망에 따라 일어나는 운동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으로 어떤 분야나 일에서의 작은 성공 경험은 효능감을 높이고 더 고차적인 목표에 도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보고 잘했다는 즉각적 피드백으로 효능감을 높여본다면 무만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르기보다 아끼기라는 저자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진화는 만족을 지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능감이 사회 또는 개인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심리적 변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서로 얽혀있는 순환경제에서 현명한 고르기도 대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